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제갈식 스팀 터빈 추진 시스템의 성능 향상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공대 이인범 교수님께서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연구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밖에 LNG선 추진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목적 및 수행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내용, 결과, 밸런스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에서는 우선 이제 LNG선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LNG선은 이제 액화천연가스를 액상의 상태로 운반하게 되는데요. 대기압에서 마이너스 약 163도씨의 액상이니까 그게 액화천연가스를 이송하는 선박을 의미를 합니다. 한 번에 이송할 수 있는 양은 약 13만 5천 큐빅미터에서 현재는 21만 6천 큐빅미터까지 현재 제작이 되고 있고요. 향후 28만 큐빅미터의 용량까지 지금 현재 개념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량을 이송함에 있어서 그 LNG 탱크에서 아무리 단열이 잘 된다 하더라도 열 침투로 인해서 이제 기화되는 LNG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이제 BOG, 보일러블 가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제 BOG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연료 쓰는 방법을 쭉 연료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러 스팀 터빈 방식의 추진 시스템이 이제까지 LNG 선박에 의해서 채택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LNG 수요 급증에 따라서 LNG선이 이와 같이 대용량화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기존의 보일러 스팀 방식으로서는 그 낮은 효율 때문에 대용량에 부족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계속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중에 시스템 하나로서 보일러 스팀 터빈 방식을 이용을 하되 이거에 이제 제갈 방식을 도입을 해서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본 연구의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LNG선 추진 시스템에서의 추진 기관은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현재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보일러 스팀 터빈 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현재 쓰이는 방식과 그다음에 향후 이제 개발될 제갈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밖에 가스 터빈, 디젤 엔진에다가 BOG를 재액화해서 다시 탱크로 돌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퓨엘 오일하고 BOG를 다시 동시에 쓸 수 있는 이종 연료 디젤 엔진이 디젤 제너레이터 발전기 쪽하고 디젤 엔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현재 노란 색깔은 요 노란 색깔 이 부분은 현재 설계를 마치고 제작 단계에 있으며 곧 이제 시운전까지 현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현재 가스터빈하고 이쪽에 이제 디젤 엔진 쪽은 현재 이제 개념 설계 단계로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팀 터빈 방식의 제갈 방식을 도입을 해서 효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스팀 터빈 방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선주에 대한 대선주의 기술적인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한 걸 바탕으로 선주 요구가 있을 때 이제 저희 관련 이제 스페어 제출할 수 있는 설계 기술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연구 수행 내용은 효율 향상 방안별 효과 분석을 했고 추기 수준계 영향 분석, 그다음에 부하에 따른 성능 및 효율 향상 해석에 대해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이제 LNG선의 스팀 터빈 방식은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보일러에서 이제 터빈에 의해서 터빈 팽창기를 이용해서 이제 기업을 프로펠러를 돌려서 배를 추진시키는 이런 크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보일러에서는 이제 이런 추진 일과 그다음에 선박에서 쓰이는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 발전기,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급 펌프의 동력원을 공급하는 공급 펌프 터빈,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보일러에서 분배돼서 스팀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각각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응축기에서 응축을 한 다음에 이제 저하급수 가열기에서 이제 컨덴센트를 이제 가열을 해주고 탈기기에서 구름축 가스를 제거를 해주고 공급 펌프로서 보일러의 압력, 현재 여기는 60bar 정도 되겠습니다. 60bar로 가열을 시켜서 한 번 더 가열해서 다시 보일러로 순환하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 구조로서 배가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제갈 스팀 터빈 방식은 이 아랫부분은 이제 기존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보일러에서
스팀이 공급이 이제 터빈에 스팀이 공급이 되면서 ACP 터빈에서 이제 고압 터빈에서 한번 일을 한 다음에 다시 보일러로 순환이 되게 됐습니다. 이것을 재가열이라는데 여기서 온도를 다시 보일러 온도만큼 가열을 시켜서 다시 이 중압 터빈, RP 터빈으로서 스팀을 공급하게 돼서 한 번 더 일을 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효율 향상을 도모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TS 다이어그램으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요 포인트에서 보일러에서 터빈 맨 처음에 고압 터빈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이 터빈이 일을 하면서 요 점선 따라 쭉 내려와서 컨덴서에서 이제 응축이 된 다음에 다시 펌프를 해가지고 보일러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재가열 방식은 이 포인트에서 고압 터빈에서 한 번 일을 하고 다시 온도를 보일러만큼 원래 초기의 온도만큼 올려서 다시 한 번 일을 하게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일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연료 선반항 쪽이나 효율 면에서 훨씬 이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효율 향상 방안으로서 이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존 시스템에서 이제 보일러 압력을 증가를 시켜서 얼마만큼 효율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가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제 효율 향상.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고압 터빈에서 있어서 그 이구제스트에서 재가열기로 들어갈 때 그때 인트 프레셔를 조절하면서 어느 포인트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가지고 초기 압력을 증가를 시켜보았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약 60바, 프레셔 60바 했을 때 기준 효율을 제로로 봤을 때 약 100바를 증가시키게 되면 약 4%의 효율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재가열 방식을 도입을 해서 여기 효율 곡선을 이제 효율 증가 곡선을 그려봤습니다. 같은 100바에서 아까 4% 향상의 재가열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4%의 추가 효율 향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드 프레셔에 대한 열 효율 변화로서 여기 이제 0에서 1까지는 이제 초기 보일러 압력분의 터빈에서 일하고 난 이그레스트 압력, 재가열기로 들어가기 전에 압력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재가열, 이니셜 압력과 재가열 압력이 똑같다는 건 기존 시스템에서 기존 시스템의 효율을 제로로 봤을 때 점점 그 압력이 낮아질수록 효율이 높아지다가 약 한 20% 정도 있을 때 최고점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열기로 들어가는 압력은 초기 압력의 한 20% 정도로 주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 재가열 수입 이 스팀 터빈 추진 시스템의 열 영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물질 수지와 열세식을 세웠습니다. 식이 좀 이제 복잡하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기 들어가는 스팀의 유량과 여기 이제 축이되는 스팀의 유량을 다 더한 것이 그 총 수증기 유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것이 바로 이제 총 수증기 보일러에서 얼마만큼의 수증기를 발생을 시켜야 이 시스템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이제 여기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여기 이제 블리딩 되고 남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총 이제 스팀의 양이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그 마력, 그 터빈의 마력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WT 거기에 해당되는 스팀 유량의 파워하고 총 수증기 유량하고 맞을 때까지 반복해서 수행을 하면서 가장 최적점을 찾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저희가 아무래도 회사하고 이제 인간은 어떤 이론적인 해석보다도 가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배의 연료 사모량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연료 소모량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적정한 연료 소모량을 선주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연료 소모량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기존 시스템과 재가열 시스템에서의 연료 소모량은 들어가는 연료에다가 보일러 효율하고 그다음에 연료의 열량과 그다음에 같은 공급 분기의 열량을 곱한 것이 그 보일러가 낼 수 있는 열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존 시스템이 있고, 제거 시스템은 이런 큐 보일러에다가 하나 더 재가열기가 더 플러스된 걸로 칩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공기 AFR은 에어퓨얼 레이저로서 보통 이제 연료의 가열 공기 10%를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퓨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약 15kg 정도의 에어가 더 들어가게 있고, LNG 모드일 때는 LNG로만 선박을 운영할 때는 약 19kg 정도의 에어를 더 집어넣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배 선박을 운항하는 이제 로드에 따라서 100%부터 30% 로드의 길이까지에 대해서 기존 시스템과 재가열 시스템에 대해서 연료 소모량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기준은 100%일 때 재가열 시스템의 효율을 연료 소모량을 100으로 봤을 때 점차적으로 효율이 낮을수록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존 시스템은 재가열 시스템에 비해서 약 10% 정도에서 더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서 저희 당사에서는 이러한 LNG선의 열수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였으며, 이러한 열수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성들 요구에서 연료 소모량과 함께 이 기기들의 선정, 스펙 같은 선정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 터빈 시스템의 초기 압력 증가로 약 4%의 효율 형성을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재가열 터빈 시스템 도입을 해서 4%의 효율 형성을 이뤘습니다. 리히트 프레셔 조절로 인해서 약 2%의 효율 형성을 이뤘는데, 그것은 초기 압력의 약 20%에서 열 효율이 최대가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거의 보유하고 있는 기존 터빈 시스템의 프로그램과 이번에 새로 작성한 재가열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같은 조건에서 구동해본 결과 약 재가열 시스템이 10%의 효율이 더 향상이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하에 따른 연료 소모량을